트럼프는 왜 연준 의장 파월과 충돌하는 걸까? 침묵의 동결. 한국 시간으로 1월 29일 새벽 4시 연준은 3.50에서 3.75%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재정 확대 기조 속에서 연준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연준의 6대 지표.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낸 바탕에는 연준의 6대 지표 데이터가 있다. 먼저 PCE 물가 상승률은 현재 2.8% 수준에서 더 내려오지 않는 중이다. 파월은 성급한 완화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다시 깨울 수 있다 판단했다. 여기에 실질 GDP 성장률이 5.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경제가 너무 뜨겁다. 이는 금리를 낮출 급박한 이유를 삭제해버렸다. 비록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4.4%로 올라서며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파월은 이를 정상화로 해석했다. 또한 유동성이 3.2조 달러 수준으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국제 유가도 각각 시장의 경계심과 비용 압박을 적절히 반영 중이다. 파월은 이 든든한 수치들을 배경으로 긴축적 기조를 고수했다. 트럼프의 야망. 트럼프가 파월 의장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유는 연준의 6대 지표를 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경제 철학은 안정이 아닌 팽창에 있다. 연준의 생각과 달리 트럼프의 적정 수준 GDP 성장률은 5% 이상의 초고속 성장이다. 트럼프는 관세와 감세라는 강력한 엔진을 돌리기 위해 저금리가 필요하다. 연준은 약 3.2조 달러의 지급 준비금을 유지하려 하나 트럼프는 최소 4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원한다. 4.24% 수준의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트럼프에게 성장의 발목을 잡는 촉새이다. 트럼프는 금리를 3.0% 이하로 떨어뜨려 막대한 미 정부 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 한다. 물가와 유가에 대해서도 독특한 역발상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생산을 늘려 물가를 잡으려 한다. 특히 국제 유가를 40에서 50달러 선까지 강제로 끌어내려 에너지 비용 하락을 통한 물가 안정을 쫓는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과 기업의 본국 회귀를 통해 실업률을 3%대 이하로 낮추길 원한다. 결국 트럼프에게 연준의 6대 지표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역사적 대자비. 파월이 트럼프의 법무부 수사와 사임 압박 속에서 꼿꼿이 버티는 데는 역사적 대자비가 있다. 파월은 50년 전 닉슨과 아서 번스의 뼈아픈 사례를 기억한다.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연준 의장 아서 번스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번스는 결국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적 요구에 부응해 금리를 내렸다. 미국 경제는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해야 했다. 트럼프는 2026년 5월 파월의 임기 종료에 맞춰 자신의 정책 기조에 순응할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하셋이나 케빈 워시 같은 후보들은 트럼프의 성장 우선주의에 맞는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트럼프와 파월의 충돌 이후 다가올 포스트 파월 시대는 과연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까?